익명의 원로 작곡가의 황영웅에 대한 재능과 재기를 응원하는 글. 일부 처음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평생을 음악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날만큼 가슴이 뛰는 순간은 드물었다. 그날은 유난히 먼지가 많이 쌓인 레코드방에서 오래된 악보를 정리하던 오후였다. 라디오 PD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지금 인터넷에서 핫한 친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취향 맞으실 겁니다. 그는 늘 흥분하면 말투가 빨라졌다. 나는 그 흐름만으로도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곤 했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첫 소절. 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 소리는 수십 년 전 이름 없이 떠난 천재 가수 2명, 그리고 세상을 울린 대가 1명. 그들의 공통점을 그 아이에게서 발견했다. 젊은데도 노래에 세월의 무게가 있었고, 담백한데도 호흡 깊이가 길었고, 애절한데도 지나친 꾸밈이 없었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나오다니. 내가 이 업계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듣게 될 줄이야.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의 영상을 찾아보며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이 아이는 언젠가 대중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다. 그것이 노년의 음악인이 느낀 첫 직감이었다. 2부 그 아이가 가진 천부적 힘. 노래를 한다는 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한 조각을 꺼내는 일이다. 수많은 신인들을 보아온 내 눈에는 타고난 자와 만들어진 자가 구분되었다. 타고난 자는 노래를 시작하는 첫 음에서 이미 결정된다. 황영웅이라는 이 아이는 바로 그 첫 음부터 자연스러웠다. 기교를 부리려 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말하듯이 부르는 듯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함이 있었다. 나는 종종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호흡 깊이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성숙함.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러움. 특히 저음에서 인간의 체온이 느껴지는 음색.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순간 만들어진다. 그 아이는 이미 스스로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놀라웠다. 운이 좋은 가수는 많다. 하지만 재능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낼 줄 아는 가수는 정말 많지 않다. 이 아이는 그 가능성이 충분했다. 3부 과거를 보며 느낀 건 흠이 아닌 깊이였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낼 때 그것을 낙인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지금 나는 과거를 낙인이 아닌 흔적으로 본다. 그 흔적은 사람의 목소리와 삶의 결을 만든다. 황영웅이라는 젊은 가수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노래를 만들 때 늘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깊은 노래를 만든다. 완벽한 사람의 노래는 대체로 공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겨낸 사람에게만 있는 울림이 있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설 때 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진심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그런 진심이 묻어났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노래란 결국 인생의 기록이니까. 4부 현재의 언행에서 느낀 성숙. 나는 젊은 가수들을 많이 보아왔다. 재능이 있다고 믿으면 오만함이 생기고 조금의 인기만 있어도 자신을 세상이 중심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황영웅이라는 아이는 달랐다.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보면 늘 고개를 조금 숙이고 표정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항상 숨부터 고르는 모습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 세상에게 배운 게 있구나. 기쁨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사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젊을 때는 무게만 느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조금씩 다듬어 성숙함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그런 태도는 많은 가수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다. 오부 음악적 태도에서 보인 확신. 나는 가끔 TV나 영상으로 그 아이의 리허설 장면을 본다. 무대 엔지니어가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는 주저없이 네, 더 해볼게요. 라고 답한다. 이미 충분히 잘했는데도 말이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다. 잘한 노래가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찾기 위해 수십 번 반복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그런 태도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런 가수가 오래가는 거야. 반짝 스타는 많아도 오래가는 가수는 많지 않다. 지방 공연장, 작은 무대, 녹음실. 어디서든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 가수만이 시대를 넘어 이름을 남긴다.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다. 육부제기의 시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대중은 잔인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진심을 기억한다. 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그를 찾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대중은 결국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기란 누군가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내면의 문을 열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때가 왔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이미 준비를 끝냈음을 느꼈다. 목소리가 사회에 다시 흘러가려면 그 아이 마음속의 상처가 먼저 가라앉아야 한다. 지금 그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다. 7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의 진심을 믿는다. 나는 가수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황영웅이라는 아이는 박수를 받을 때보다 박수가 끝나갈 때의 표정이 더 진심이었다. 그는 팬 앞에 서면 한박 웃음보다도 그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말수는 적어도 목소리 안에 온 마음을 담는 타입. 나는 그런 가수가 좋았다. 그런 가수가 오래 남는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듣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건 노력으로도 기교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울림이다. 8부 마지막 한 노인이 바라보는 그 아이의 미래. 나는 노년의 마지막을 음악과 함께 보내고 있다. 이제 세상에 남길 곡도 많지 않고 무대에 설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나의 생이 끝날 무렵 꼭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 바로 그 아이. 황영웅이라는 이름의 젊은 가수. 나는 방송에서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돌아와라. 너는 돌아올 자격이 있다. 그리고 돌아올 이유도 충분하다. 그의 재능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시간도 지울 수 없다. 나는 음악가로서 마지막 바람 하나를 남긴다.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노래하며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기를. 그리고 그 순간을 나는 누구보다 먼저 조용히 환하게 미소 지으며 듣고 있을 것이다. 끝.